형제가 만났습니다. 렘브란트 작품 돌아온 탕자 그림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동생과 이를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형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우에 있는 형제 지간으로 살아가려면 상당한 갈등을 겪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인지 몰랐던 거죠. 작품 속에서 아버지 손은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더 크고 남성답게 그려진 왼손은 돌아온 아들 어깨에 얹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표현된 오른손은 등판에 대고서 부드러운 어머니 사랑으로 용서하고 가슴으로 포용한다는 제스처라고 하죠. 뒤에 여성이 보이는데요. 어둡고 희미한 큰아들의 마음과 인간의 내면까지도 표현하고 있고요. 앉아있는 남성은 머릿속을 굴리면서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세무사이거나 재산 관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작품의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형과 아우의 관계입니다. 모자를 쓰고 값진 옷을 입은 큰아들은 두 손을 잡고 서서 판단하는 입장이고요. 재산을 흥청망청 쓰다가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내고요. 몽땅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은 망가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한 사람은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지만 가슴엔 사랑이 부족했고요. 한 사람은 다양한 죄를 행동으로 실천해온 죄 많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르게 살아온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그나마 둘이 서로 못 알아볼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난 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버들 솔새, 그리니시 와블러 두 종이 시베리아 중앙부에서 만났습니다. 버들 솔새라고 부르는 휘파람새 두 종은 살아온 여건이 아주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들은 서로를 너무 알아봅니다. 자기들끼리 다르다는 걸 뚜렷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잡종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들 조상은 둘 다 티벳 고원 남쪽에 살고 있는 트로칠로이드라는 버들 솔새입니다. 원래 같은 지역에 살았던 거죠. 원래의 버들 솔새 트로칠로이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티벳 고원 남쪽 네팔에 살았었는데요. 두 개의 경로로 갈라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식지를 넓히고 달라지면서 양방향으로 갈라져서 티벳 고원 양쪽으로 퍼졌는데요. 티벳 고원이 거대한 장벽이 되어서 서로 교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다가 마침내 시베리아 숲속에서 만났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비리다너스 거주지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트롬베이타소스. 이 버들솔새 두 종의 서식지가 시베리아 중앙부에서 겹칩니다. 이들은 서로 만났지만 이곳에서 이들은 서로 다른 버들솔새와는 상종을 꺼리고요. 짝짓기를 안 합니다. 이들이 변해 가던 중간 단계에서는 친근 관계를 그나마 유지하면서 유전자 확산, 진플로우가 이루어졌는데요. 고리의 막판에 가서 만났지만 생판 남이 되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아시아 지역에 사는 버들 솔새는 1938년 조사 자료에 6종이 사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시베리아에서 만난 두 종의 버들 솔새는 고리종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고리 오른쪽이 끊겨 있는데요. 고리의 오른쪽이 끊긴 것은 중국 북쪽에서 심각한 서식지 파괴로 버들 솔새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컷 버들 솔새는 매우 열정적으로 지저귀는데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남쪽에 사던 솔새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몸집이 10%가량 작아졌고요. 좀 더 울창한 숲에 살게 되었습니다. 수컷이 지저귀는 노래를 보면요. 레퍼토리가 종마다 다른데요. 시베리아에 사는 두 종의 버들솔새에서 암컷은 자신과 같은 종의 수컷에게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깃털 패턴도 다른데요. 시베리아 서쪽 버들솔새는 깃털바가 하나라고 하고요. 동쪽에 사는 버들솔새는 깃털바가 둘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전적 차이를 뚜렷이 보이면서 다른 생태형으로 살아갑니다.
고리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1940년대에 이루어진 도룡뇽 연구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센트럴밸리 고룡뇽이 고리종으로 진화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중앙계곡은요, 캘리포니아 내부에 있는 길다랗고 넓은 골짜기인데요. 그 폭이 60에서 100km나 됩니다. 상당히 넓고 긴 거죠. 이 계곡에서는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이 넓고 길다란 골짜기는 생물들을 갈라놓기도 했는데요. 자연 장벽에 의해서 갈라진 대표적인 생물이 도룡뇽입니다. 센트럴밸리 남쪽에 사는 클라우베리는 주변에 사는 도룡뇽, 애솔치를 만나도 서로 구분하고 잡종을 만들지 않습니다. 먼 거리를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셈이지만 이들은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이들은 고리종인 거죠. 식물도 고리종이 나타남이 밝혀져 있는데요. 카리브해 주변에서 등대풀이 연속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변화된 종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환경이 다르다는 걸 파악하고 다르게 적응하고 다르게 진화해 나간 거죠.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것을 접소적 종분화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지리적으로 다른 환경에 퍼져가면서 달라져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고리 끝에 있는 푸에르토리코하고 버진 아일랜드에서 고리의 끝에서 다시 만나지만 이 둘은 너무 유전자 차이가 커서 잡종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고리종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지역이지만 환경의 차이를 인식하고 종이 분화되는 것을 접소적 종분화라고 합니다. 접소적 종분화는 고리종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생물이 한 지역에서 점점 퍼져 살게 되었는데요. 주변 환경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달라지고 다른 종으로 분화되는 거죠.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산업계에서도 수요나 산업 환경이 바뀌는 걸 인식하고 조금씩 변화된 기술력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다른 환경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른 특성을 갖게 되었지만 인접해 있는 종하고는 잡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종이 잡종을 만드는 일이 줄어듭니다. 서로를 뚜렷이 구분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달라져 버리면 서로 섞이지 못합니다.